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층상배관과 층하배관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부동산팀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기자, 우선 층간소음 문제 요즘 정말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게 각종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아파트에 사는 최모 씨가 경비원 A씨를 무참히 폭행해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비극의 원인은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최 씨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한밤중에 만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A씨를 마구 때렸고 뇌사 상태에 빠진 A씨는 결국 한 달 뒤 숨졌습니다. 네. 층간소음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인데요. 이 층간소음 문제가 좀 지표로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시도 때도 없이 집안을 울리는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건수는 2만 8천 건을 넘었는데요. 전년보다 24%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상담 건수는 총 13만 8천여 건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건설사들도 이를 해결하겠다고 특화 설계 기술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그 층산배관 공법이라는 게 물론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시공이 까다롭다는 등 이런 단점이 있다고요. 네, 층상배관 공법은 일부 단점만 보완한다면 기존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이다 보니까 현재 전문 시공업체가 전국에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기존에 하던 방식, 즉 층화배관을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건설사들이 새로운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기존에 익숙해진 시스템이 아니고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아직도 많이 적용해보지 않는 경험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냥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 하는. 네, 이런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시행사가 되는 경우, 즉 갑의 위치에 있었을 때 층상배관 공법을 시공사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사들도 굳이 정비 사업이 아니라면 모든 사업장에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층상배관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기술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도 적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본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80년대 중반 이후로 층상배관을 다 적용을 하고 있고 100년 주택이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100% 다 그 층상배관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요. 중국에서도 최근에는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층상배관으로 전환됐다. 네, 아직 국내에선 층상배관이 널리 자리 잡지 못했지만 전문적인 시공업체가 늘어나고 또 단점을 보완해 간다면 지금의 추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입니다. 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가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단계다. 그렇다 보니 재건축 단지 말고도 층상배관을 적용하는 곳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침마다 윗집에서 들리는 물소리에 언짢았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이 층산배관이란 신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자리 잡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